빨리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장 문책 경고 사건인데요. 갑이라는 원고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금융감독원장이 갑이 신용카드 부정 발급을 하였다는 등으로 재직 중에 하였다는 등으로 2002년도에 문책 경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책 경고는 뭐냐면 이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갑은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의 제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은행장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 입장에서는 문책 대표이사잖아요. 그렇죠? 문책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권리의 제한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책 경고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감독 원장이 한 행위는 처분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이 한 문책 경고의 위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다시 한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여신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법률 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그죠? 뭐 금융감독에 관한 뭐 은행법이나 뭐 어떤 법률에 금융감독원은 임원에 대해서 문책 경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을 봤더니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금융감독 제17조랑 37조를 보시면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대표 판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줄금 부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신 전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제안의 본질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근거들을 여기 제가 써놓은 세 가지의 근거들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직무 범위를 쓰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조직규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문책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고요.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피감독 기관에 대해서 어떤 임원에 대한 해임 공고나 업무 집행 정지에 관한 권한이 있지만 이것은 문책 경고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문책 경고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이 문책 경고 처분은 금융감독 원장이 금융기관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처분인데도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